이거 내가 상품에 가면 이거 딱 걸렸어.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일단 넓이는 그렇죠. 상당히 넓어 보이고. 그리고 색상이 이것도 검은색이 아닌데. 아, 살짝 앞에 다크 블루 색깔. 그리고 여기에 디테일 요 링까지 요 디테일을 집어넣은 거 다이아몬드 지메트릭스라고 그래요 그걸? 예. 하여튼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없는데 그 디테일에 대한 이름들은 다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하면은 소음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 물건 넣었을 안 보이니까. 물건 넣었을 때 안 보이고. 잘 사셨습니다. 그럼 뭐가 사람이 있으면 스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쳐야지. 손잘래.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세게. 아, 이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세게 누르니까. 그러니까 사람 누르니까? 어깨나 머리가 닿으면 아파. 어우. 좀 강하네. 좀 민감하게 하고 너무 아프다. 내가 어깨가 너무 애들은 큰일 나겠는데. 센서가 조금. 아, 해보세요. 아, 싫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통 이게 센서가 있거나 톡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굉장히 힘줘서. 보통 다 비슷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가 상품에 가면 이거 딱 걸렸어. 이 두 줄 램프에 대해서 발표회에서 다 두 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왜 두 줄인지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 이상엽 전무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너시스의 디자인 특징을 뭘로 갖고 갈 거냐 물어봤을 때 디자인을 고급 차일수록 남의 레시피를 베끼면 안 되고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 키 몇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앞에서 볼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램프 되게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DRL 그 주간주행 등 있죠. 그게 법제화되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서 봐서 보이고 가장 임팩트가 크니까 자꾸 램프를 키운다는 거야. 무섭게 보이려고 눈에 탁 띄려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눈이 없는 게 제일 무섭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드론, 그 프레데터나 그 리퍼 같이 그게 제일 무서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램프를 작게 가져갈 거래. 또 그럴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은 LED가 있기 때문에 LED 기술 쓰면 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요즘 다 그래서 얇아지잖아요. 두 줄로 가는 걸 갈 거다. 아니, 그때 분명히 무섭게 보이는 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특징 있게 그러면서 남들이 이걸 따라오면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남들이 따라오면 우리는 더 얇게 갈 거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거를 제네시스의 외관 디자인 특징을 가져갈 거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지구공 나오면서 가운데 이게 있고 양쪽 잘라졌죠.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나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구공은 일단 뭐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우니까 지금. 그건 차 자체가 실패한 건 그 램프가 실패한 건 아니죠. 뭐 램프부터 오각형부터.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 차에 굉장히 새롭게 시도한 게 헤드램프하고 그릴하고 테일램프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각인이 딱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성공을 별로 했다면 이미지적으로는 좋지 않았죠. 모르겠는데 그렇게 별로 썩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계속 갈지 과연 정말. 또 따라가는 거는 사실 제네시스가 출범된 지 뭐 5년 됐다고 그러지만 G90, G80은 원래 현대 걸 리배칭한 거고요. G70이 나왔어 인기를 끌었지만 그것도 이상엽 전무가 오기 전에 뭔가 디자인 컨셉을 잡아놓고 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되게 좋잖아요, G70 디자인. 그래서 나름대로 좋지만 이걸 보면 또 앞으로 두 줄 가겠다는 거 보면 이걸로 디자인 주제를 확실히 잡은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G70 풀 체인지나 마이너 체인지 할 때 램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G70도. 그래서 뭔가 디자인도 호불호가 있고 뭐 얘기가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디자인 특징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닮지 않은 진짜 그건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GV80 마이너 체인지 할 때 한 3, 4년 후 마이너 체인지 할 때 저게 저 형태로 잘 살아남을지는 또 하여튼 그 미국에서 나왔던 쉐블레에서 나왔던 트럭 중에서도 램프가 위아래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것처럼 둘게 된 차가 있었고 뭐 이렇게 뒤에도 둘로 나눠진 거 이런 차들이 없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옆에 팬더까지 두 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한 거,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거를 오케이 잡았으면 이걸 더 성숙하게 잘 발전시켜 나가면 그건 그 나름대로 캐릭터를 디자인 가질 수 아이디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저는 한번 밀려고 그랬더니 안 열려. 왜 이렇게 저번에 볼보 완전 거의 90도를 열렸잖아요. 이것도 가스리프트 하네요. 그냥 쭉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거 안 했어요. S90이랑 엄청 올라가네. 진짜. S90이랑 이게 처음 봐 이거. 근데 2단이 열린 줄 알고 밀었더니 안 올라가. 근데 현대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우리 최근에 요새 리뷰하는 차들 보면 뭐 시트로엔도 그렇고 이 엔진룸 깨끗하게 하는 거는 현대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기 스트랫바 알루미늄으로 해서 놓은 것도 여기 굉장히 깔끔하게 따끈따끈 좋다. 근데 이거 마무리 그리고 마무리 되게 잘했어. 전체 여기 이렇게 이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여기다가 뭐 카본 파이버 같은 느낌이 나게 넣고 여기는 또 뭐 살짝 유광으로 만든 거 이거 값이 비싸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되게 근데 여기 왜 그 결정적으로 제네시스 로고를 뺐을까요? 알파 로미오 같은 거는 여기다가 딱 박아서 멋있게 하잖아요. 드러내고 계속 제네시스 로고가 없어. 근데 지난번 G90B에 비해서요, 그 제네시스 로고가 차 안에서도 많이 없어서 그때는 온 동네가 제네시스였는데 저는 그건 오히려 좀 줄이는 게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랑해서 근데 여기 하나 있어야지 제네시스가 상품기에. 근데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는 진짜 깔끔해. 근데 요거 너무 이쁘게 한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여기까지 커팅 잘한 거는 칭찬. 여기 봐요. 그러니까 요 커팅이 이건 너무 신경 쓴 것 같아요. 정비하기도 좋고. 나는 저기 저 다른 데보다 여기가 고급스러워 보여. 되게 깨끗하죠. 요거는 진짜 깔끔하고 고급차 같은 느낌이. 저는 앞에 그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릴이 괜찮거든요. 크지만 과도한 장식을 배제했잖아. G90처럼 크로스에 일단 무슨 물방울미 넣고 뭐 그런 게 없이 깨끗하게 갔잖아요. G90은 저 오히려 그걸 평가하고 싶어요. 굉장히 또 너무 촘촘해서 좀 답답해 보이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두 줄 램프하고 이 크러스트 그릴하고는 뭔가 맞는 것 같아. 디자인적으로. 이게요. 디자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라운드한 거를 동그랗게. 이거 깔끔하게 잘 된 거 같아요. G 매트리스도 그렇고 디테일 현대 특유의 그 디테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헤드룸은 내가 이 모자를 쓰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이 루프 라인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압박감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앞좌석 뒤에 왜 여기 스토리지 있잖아요. 좌석이 좀 작아요. 작긴 한데 깔끔해요. 난 여기 이렇게 고무줄 같이 망으로 그거 아주 난 질색인데 볼보 볼보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깔끔하게 망으로 하면 약간 아웃도어 느낌이 나요. 무슨 시외 버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죠. 이게 이렇게 한 건 벌써 이게 아웃도어용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 뒤에 리어 시트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 이 뒤에 또 넘어간다는 게 아무래도 같이 올라와서 그렇지. 이게 같이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안에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앉아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대접받는 느낌. 잘 만들었다. 뭐 공간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있지만 디자이너들의 입김이 현대그룹 내에서 굉장히 세졌구나라는 걸 이만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내부 결정받기도 그렇고 현대가 그냥 원가 개념이 확실한 그룹이라서 G9280 총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총평 시간. 총평은 이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남보다 앞서가는 내지는 남만큼의 어떤 기술, 차별화되고 멋진 디자인, 브랜드의 역사, 어떤 헤리티지 세 가지인데 이건 뭐 금방 시작한 브랜드로서 뭐 헤리티지는 지금보다 쌓아가야 되는 거고 기술 뭐 경쟁 모델 대비만큼은 잘 올라간 것 같은데 더 뛰어나지는 않은. 따라서 기술을 뭔가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울 수는 없는. 그런데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IT적으로 뭐 증강현실이니 뭐 이런 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고 뭐 큰 디스플레이 그래서 많이 넣었는데 재밌긴 하지만 일단 세팅해 놓으면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그 메이커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아니고 다 밴드에서 갖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그럼 결국 뭐가 남느냐?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이 그냥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그 두 줄 램프, 그다음에 안에 공간에 여백의 미, 또 투 스포크 휠 같은 거, 저건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 말씀하신 것처럼 G80, G90, G70을 지나서 GV80에 와서 드디어 제네시스만의 확실한 디자인 주제를 잡았으면 이제 그걸 갖고 앞으로 G70, G80 다 바꿔나갈 거잖아요. 분명히 하반기에 나올 G70도 이거 비슷한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하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짧게 하시지? 이따가 또 하려고요. 자꾸 길게 한다고 그래서. 아니 어쩐지.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새 스케치를 좀 다시 하다 보니까 이 차 저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차 중에서 산다고 하면 저는 이 차 내가 구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든 걸 만족해가지고 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품성이 굉장히 있지 않나. 이 정도면 가성비도 있고요. 네, 저는 제네시스에서 처음 나온 첫발 SUV로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시작이다. 아까 디자인 얘기했는데 아이폰 같은 거 보게 되면 분명히 디자인은 성공했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앱 같은 거 해갖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팬덤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애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디자이너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노력해서 디자인을 완성해 갔으면 이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이런 팬덤을 만들어져 갖고 브랜드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마케팅 측면에서 이 브랜드의 테마를 정하고 어떤 차라고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약하고요. 판매 네트워크, AS 네트워크 이게 다 현대에 따라가다 보면 이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전체 판매 대수를 몇 대로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3, 4만 대 팔고 치울 거라 그러면 뭐 그러면 되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30만 대, 50만 대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시간이 많아서 앞으로 하면 되지. 초기에 이미지를 망가뜨려 놓으면 그렇죠.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인피니티 같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부터 본격적 시작이라 그러면 사실 또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메인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죠. 거기 성공을 해야 또 딴 데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갖고 제대로 된 네트워크에 멋진 쇼룸에 편리하고 깨끗한 AS 센터에다가 해가지고 브랜드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브랜드를 키워가 하지 않나. 그래야 이게 글로벌에 나가 성공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 GV80 차는 자체도 잘 만들었지만 만에 하나 이 GV80이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데도 사실 딜러들도 이 차가 어떨지 이 브랜드가 어떨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투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SUV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첫 나온 SUV GV80 이것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장기 성공 여부가 좌우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정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컨셉을 정리해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좋은 식으로 그렇게 해몽은 각자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확고하게 맞아요. 잘 잡아서 나가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정말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현대하고 현대의 그냥 비싼 차가 아니라 현대에서 만드는 특별한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야. 그런데 이 브랜드는 당신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어. 차는 다 똑같은 차지만 당신한테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이 수 차를 있는 쓰고 나서 거가 있어야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기대했던 만큼도 아니고 딱 생각했던 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제네시스를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챌린지는 거의 없었던 정말 그냥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고 무난한 그 점이 제일 큰 장점일 수도 있고 제일 큰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공존하는 특질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파워트레인이나 서스펜션이나 스포티도 아니고 우아 디자인에 맞게 뭐 우아하지만 그 감동을 줄 만큼 우아한 만큼의 뭐 MVH나 또 가속성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서스펜션이 뭐 도로를 쫙쫙 감싸주듯이 그런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이 시트 환경은 딱 익스플로러 같아요. 그 느낌 크기가 그래서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커요. 특히 앞에 조석은 좀 그런 게 문제. 그러면 대형 SUV다운 멀키하고 뭔가 넉넉한 그런 건 많지 않더라고요. 뭐 그걸 이제 우아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백의 미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하나 성공한 부분은 새로운 인테리어 컬러, 외장 컬러야.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에 새로운 게 나와봐야 결국 다 무채색으로 가지만 난 그 그린색 저도 너무 좋았는데 카디프 그린 요번에 이 저희가 선택했던 이 베이지와 이 블루 싱크와 인테리어 소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새로운 시도고 선택을 많이 해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냥 죄 시커먼 것만 요즘도 아직 선택하고 있대지만 이거를 음성인식이 없이 아까 이걸로 돌려보려니까요 한 10대 개가 계속 그 비스켓처럼 돌아가는데 그런 건 좀 좀 뭔가 심플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도 그 안쪽에다 더 넣던지 마치 그 아이폰 쓰다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모은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고민은 그냥 늘어는 많이 나서 우리 엄청 기능 많어. 막 과거 90년대 렉서스가 보여줬던 마케팅이 뭐 미국에서 동급 최다 스피커 개수 20개 최다 에어백 18개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현대기아가 이어받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뭔가 그렇게 강조할 부분이랑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뭔가 하나는 우와 투스포크 우와 이거 하나가 아니라 소재 이외에 뭔가 좀 우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소가 근데 저는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처음 볼 때 와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까지 보던 것은 다르네. 와우, 그 두줄 램프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어우, 다르네. 그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차별화의 시작인 거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중 브랜드는 꼭 그럴 필요 없는데 고급 브랜드라고 그러면 그 태어난 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을 꼭 가져가잖아요. 제기어가 영국의 우아한 느낌, 독일 3사가 저만 엔지니어링의 논리적이고 차가운 느낌, 그죠? 이탈리아가 열정의 느낌. 이건 한국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네시스라는 이 브랜드는 이제 디자인 주제를 잡았으니까 이 디자인 주제는 한국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느냐. 또 한국이란 나라가 허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잘 잡아서 그걸 잘 표현하면 분명히 마케팅에 도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적인 그 문화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하이테크 이미지, 뭐 BTS를 흥겨고 액티브한 이미지, 내지는 교회 옆에 절이 붙어 있고 전혀 이질적인 게 천연덕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음과 양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느냐. 여백의 미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특징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백의 미는 한국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백의 미는 유럽도 여백의 미는 독일의 산업 디자인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 한국적인 특색이라는 것도 확실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한국적인 특성을 담았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이 또 하나 이 제네시스가 가져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한국적 디자인 특징이 뭔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백의 미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그냥 말장난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해외에서 글로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자의 특징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이태리 같은 데서는 한국차 디자인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한국차 그러면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전에는 가격이었었을 거예요. 그렇죠. 경쟁력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품질도 괜찮은데? 에버리지 퀄리티. 네, 퀄리티도 괜찮은데? 물론 도요타는 처음에 북미 시장에서 가격하고 품질 면에서 굉장히 그걸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걸로 이미지가 확 굳어졌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우리는 더 독특하게 찾아가야 되느냐 그걸 디자인에서 찾으려고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애를 써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들은 한국적 디자인 그러면서 안경 뿔테에다가 안경 뿔테 이 다리에다가 태극 로고를 집어넣어. 태극 문양 그건 아니야. 그거 한국적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숙제예요. 근데 그건 디자이너만 잘못은 아닌 게 디자인은 어떤 테마를 형상화시키는 사람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 문화의 특성이라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것보다가 좀 무리죠. 그런 면에서는 디자이너를 위한 변명. 네, 근데 저는 학교에서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안경테에다가 태극 문양 넣는 게 한국적 디자인이 아니라 아니죠. 한국의 어떤 특성, 특징. 저는 집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신을 얼키설키 만드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재료가 없어서 만든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찰에 계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군요. 얼키설키 엮은 집신이 길을 가다가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컨셉.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물을 하수도에 버릴 때 펄펄 끓는 물을 버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하수도에 사는 생물 하나, 벌레 하나까지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뜨거운 물을 확 버리지 않았다는. 저는 그런 거는 자연과의 공존. 네, 우리나라에서만 가질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걸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저는 디자인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생각하는. 근데 디자이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이너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 뭐 플라스틱을 많이 쓸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물론 형상을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자연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재료 하나 선택하는 것까지도 그렇죠. 신경을 쓰는 거. 그게 저는 디자이너의 생각이라고 보고 요새는 자동차도 이 내장재라든지 리사이클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디자이너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하나하나까지도 그렇죠. 다시 리사이클을 하던 업사이클을 하던 이걸 다시 살려서 자연을 덜 훼손시키는 방향을 찾는 거. 그런 걸 디자인에도 녹여낼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디젤만 나오고 전기차도 안 나오고 하이브리드도 안 나오고 그거 좀 아쉬워요. 맞아. GV80이 나왔을 때 외국에서의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점들이 저는 이 차가 그냥 너무 무난하구나.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아니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외국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뭔데 도대체? 제네시스는 그냥 비싼 현대차의 로고만 바꿔놓은 거 아니야? 정확히 그거죠. 네. 현재 국내에서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대기아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던져줘서. 근데 결국 근데 우린 찍혀가지고 뭐 차도 안 빌려준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홍보실 같은데 속좁은 데의 문제지. 찍힐만도 해. 내가 보기에는. 또 착복을 하시네. 그냥 돌직구잖아. 아니 근데 오늘은 그 관심 많고 우리 김 디자이너님이 아침 5시에 계속 고민하시고 우리 황 대표님 어제 잠도 잘 못 주무신 이 GV80 탄다고 흥분하셔서. 근데 흥분만큼 감동을 주진 못했는데 어쨌든 고심해서 잘 만든 차
간만에 또 저희가 칭찬도 해보고 우리 칭찬 많이 했죠.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바로 GV80 이어서 저희가 투아렉을 한번 타고 계속 SUV. 네, GV80과 한 비교를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UV. 네, 다음번 투아렉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엽 전무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 새로 시작하지만 자신 있다. 일단 자율주행이니 전기차니 해갖고 이제 내연기관과 플랫폼은 소용이 없고 뭐 100년 된 브랜드든 신생 브랜드든 다 또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모인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먼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컨셉을 더 확실하게 완성도 있게 구현해내느냐, 내부 패키징이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새로운 찬스가 왔다고 본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그러면 자기가 보기엔 세 가지가 중요하다. 뿌리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 시장에서 강해야 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를 그나마 충족시키는 브랜드는 독일 3사 브랜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은 다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너시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갈 거다. 그래서 뿌리는 한국이고 그것도 서울이다. 역동적인 서울. 모던하고 클래식이 공존하는. 그리고 글로벌하게 팔 거다. 글로벌하게 팔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팔 수 있도록 할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뿌리는 뿌리가 서울이고 한국이다. 그건 누가 얘기해도 so what 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뿌리는 헤리테이지나 그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연관되죠. 없잖아요. 그게 제네시스 브랜드에 역사라는 건 없잖아요.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써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히스토리가 있는 회사들이 멍청하게 해가지고 망친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쌍용. 네. 요새같이 SUV가 이렇게 난리가 난 세상에서 SUV만 만드는 회사가 기술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규모가 안 돼서. 아주 그냥 죽을 쓰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해가지고